야, 새끼야, 담배 있냐? 어둑한 아파트 지하실에 담배 연기가 끼어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가운데 4~5명의 13살 소년들이 모여 있죠. 이들은 셔츠를 삐죽하게 꺼내 입고 앞머리를 이마에 늘어뜨린 채 투박한 욕설을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훈이 친구에게 담배가 있는지 물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다른 아이들보다 어두워 보입니다.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왠지 모르게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입니다. 여기 있어. 근데 이거 마지막이야.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친구가 구겨진 담배갑에서 마지막 한 개비를 꺼내 건넵니다. 지훈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게 한 모금 빨아들입니다. 어색한 기침을 참아내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사실 담배 맛은 별로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뭐하고 놀까?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맨날 똑같이 노니까 재미없어. 오늘은 진짜 재밌는 거 하자. 지훈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루함과 함께 어딘가 분노가 섞여 있었죠. 집에서는 늘 술에 취한 아버지의 소리치는 목소리와 무관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차가운 시선. 지훈에게 세상은 언제나 적대적이었습니다. 야, 맨날 웃고 다니는 그 청소부 할매 알지? 걔 골려보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 쏠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하는 할머니는 늘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는 분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미소가 가짜라고 생각했죠. 세상에 진짜 착한 사람은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어떻게 골라? 간단하지. 우리가 청소한 곳을 더럽히면 되잖아. 지훈의 말에 친구들은 장난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들은 지훈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머니에서 과자 봉지와 사탕 껍질을 꺼내 지하 계단을 오르며 여기저기 흘리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담배꽁초를 계단 틈새에 꾹꾹 눌러 넣었습니다. 지훈은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저분해진 계단을 보며 왠지 모를 감정이 스쳤지만 금세 무시했죠. 어차피 저 할머니도 돈 받고 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친구들을 따라 뛰어갔습니다. 소년들은 일부러 쓰레기를 계단과 복도에 뿌리고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내 청소 카트를 끌고 나타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정자 할머니 70살 남짓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할머니는 쓰레기를 발견하자 한숨 한 번 없이 조용히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쓰레기를 쓸어 담을 뿐이었죠.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숨어있는 기둥 뒤를 잠깐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를 뿐이었죠. 그 모습에 지훈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걸 알고 있나? 그런데 왜 화를 내지 않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 계단을 청소하던 이정자 할머니는 쓰레기를 모두 치운 후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70살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할머니의 동작은 여전히 쉽게 늙지 않는 기민함을 간직하고 있었죠. 쓰레기통에 마지막 휴지 조각을 버리고 나서야 뒤돌아 아이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다가오자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자 할머니의 표정에는 분노가 아닌 따스함이 묻어났어요. 얘들아, 여긴 다 같이 사는 집이다. 서로 아끼며 살아야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몇십 년 전 유도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시절의 위엄이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지훈은 할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로를 쿡쿡 찔렀죠. 할머니가 뭔데요? 저희한테 훈계하세요. 용기를 낸 한 아이가 대들었습니다. 내가 훈계할 위치는 아니지. 그저 같은 공간에 사는 이웃으로서 말하는 거란다. 아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앞장서서 가자라고 말하며 친구들을 이끌고 도망쳤죠.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훈은 그 감정을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놀이터 벤치에 앉은 지훈은 문득 할머니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은 채 말했던 그 표정이 낯설었어요. 지훈의 집에서는 웃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했고 어머니는 오래전에 가출했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그를 문제아로만 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지훈은 여느 때와 같이 어두운 집을 마주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고 아버지는 또 술을 마시러 나간 듯 했죠. 텅 빈 집안을 바라보던 지훈은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를 청소하는 이정자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할머니는 아직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쓰레기를 줍고 계단을 쓸고 화단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등이 구부정하게 보였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일하는 모습에서 이상한 힘이 느껴졌어요. 지훈은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리고 문득 자신이 던진 쓰레기를 묵묵히 치우는 할머니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정자 할머니의 인생은 화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4세 유도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아시아 대회에서 메달을 따기도 했죠. 그러나 어깨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일찍 접어야 했고 이후에는 남편의 병간호와 자식 양육으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생계를 위해 아파트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에게 청소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도에서 배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쓰레기를 치우는 일도 사람들에게 미소 짓는 일도 모두 자신의 수행이라 여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등교하며 이정자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지훈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미소가 처음으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오후 지훈과 친구들은 다시 지하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한 장난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야, 그냥 쓰레기 버리는 건 재미없어. 이번엔 뭔가 더 재밌는 걸 해보자. 이번엔 진짜 재밌는 걸 해보자고. 친구의 말에 모두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지하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들고 나온 아이들은 오후의 햇살이 비치는 아파트 단지를 어슬렁거렸어요. 지훈은 콜라캔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어제 밤 창문 너머로 본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 앞에서 망설임을 보일 수는 없었죠. 저기 할머니 나온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청소 카트를 끌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을 손등으로 닦으며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친구가 지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망설임이 스쳤지만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는 콜라캔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지훈의 행동을 기대하며 키득거렸죠. 하자. 지훈은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할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친구들이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지훈이 할머니 앞에 다가서자 이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손에서 콜라캔이 열렸어요. 흔들었던 콜라가 할머니의 작업복을 향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옷이 콜라로 젖어들었죠. 뒤에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훈 뒤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너무 웃다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지훈도 놀라 뒤로 물러섰고 친구는 그대로 할머니를 향해 쓰러져 갔습니다. 그 순간 이정자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콜라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채로도 할머니의 몸은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몇십 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할머니의 손은 정확하게 넘어지는 소년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소년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며 그를 바닥에 부드럽게 눕혔습니다.
이건 내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동작이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누군가의 손에서 촬영하던 휴대폰이 털컥 소리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단호함 속에 담긴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바닥에 누운 친구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소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동작은 유도의 기술처럼 부드럽고 정확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강하다는 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손에 든 콜라캔을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그것이 너무 유치하고 부끄러운 행동으로 느껴졌습니다. 너희가 이 행동으로 웃었을진 몰라도 그걸 본 마음은 오래 아파질 수 있단다. 그 말이 지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학교에서는 부모님께 전화가 가고 집에서는 아버지의 화만 듣는 일상. 그 안에서 지훈은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강한 아이가 되려고 했지만 할머니의 말은 단단하게 쌓아온 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어요.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낯설고 불편한 감정이었죠.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고개를 돌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따라 도망쳤어요. 야, 왜 그래? 그냥 장난인데. 뒤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동네 놀이터에 도착한 지우는 벤치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의 말, 그 부드러운 동작, 그리고 콜라의 젖은 작업복. 모든 장면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어요. 놀이터 벤치에 홀로 앉은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의 눈빛, 그 순간의 침착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들이 계속 그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람이 강하다는 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거야. 지훈의 집에서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세상은 양육강식이다. 너약하면 당한다라는 말만 반복했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지훈을 불러 이러다 큰일 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만 할 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갑을 꺼내 바라보던 지훈은 갑자기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 때마다 느끼던 가짜 강함이 이제는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직도 청소하고 있는 이정자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콜라가 묻은 작업복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할머니 앞에 서자 이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죠. 왜? 다 안다고 하면서도 말 안 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빗자루를 잠시 세워두고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얘들아, 말보다 행동이 먼저일 때도 있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작업복에 묻은 콜라 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너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단다. 지훈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내 눈에는 다 보인단다. 너희들 눈빛에 있는 외로움도 아픔도. 이정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너희 나이일 때도 비슷했거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지. 내가 여기 있다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지훈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그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준 적이 없었어요. 선생님들은 그저 그의 성적과 행동만 보았고 아버지는 그를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한때는 내 나이였으니까. 할머니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도를 시작했을 때 나는 화가 많은 아이였단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지. 그런데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거라고. 지우는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아래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지훈이 원하던 강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도와드릴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오늘은 늦었으니 집에 가렴. 내일 학교 갔다 와서 도와줘도 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이정자 할머니와 함께 깨끗한 아파트 단지를 거닐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유도의 기본 동작을 알려주고 있었고 지훈은 그것을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또 밤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지훈은 문득 할머니가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가족은 있을까?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까? 학교에 도착한 지훈은 교실에서도 계속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에는 계속 할머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사람이 강하다는 건.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어제 왜 그렇게 뛰쳐나갔어? 지훈은 고개를 들어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이 친구들과 함께 했던 모든 장난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의미 없는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 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교실에서 나온 지훈은 친구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겠지만 오늘은 마음속에 다른 약속이 있었어요. 지훈의 발걸음은 가볍고 빨랐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였죠. 몇 번 단지를 돌아본 끝에 지훈은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작은 창고를 발견했어요. 문 앞에는 청소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창고인가? 지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아, 왔구나. 돌아보니 이정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청소 카트를 끌고 있었지만 어제와 달리 새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지훈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정자 할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구나. 너무 힘든 일은 시키지 않을게. 지훈은 할머니를 따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할머니의 지도에 따라 쓰레기를 줍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화단에 잡초를 뽑았어요. 평소에는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었지만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이렇게 하세요? 지훈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말에도 쉬는 건 반나절 뿐이지.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던진 쓰레기 하나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만들어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그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일부러 더럽혔는데. 이정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지금 내가 도와주니 그걸로 충분하단다. 오후 내내 청소를 하면서 지훈은 할머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도 국가대표 시절의 이야기, 어깨 부상으로 은퇴한 후의 괴로움,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시간들까지. 할머니의 인생은 지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굴곡진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을 수 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이 항상 행복해서 나오는 건 아니란다. 때로는 슬플 때, 외로울 때 더 필요한 것이 웃음이지.
할머니의 말에 지우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항상 화나고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었죠. 그것이 강해 보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처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오히려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지하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계단을 오르던 지훈의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함께 장난을 쳤던 아이들이었죠. 야, 지훈아. 너무하냐?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빗자루를 들고 있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청소를 돕는 모습을 들키다니 예전의 지훈이라면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청소 돕고 있어.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야, 어제 우리가 그런 짓 해서. 미안해요, 할머니. 이정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너희들도 도와줄래? 놀랍게도 친구들은 머뭇거리다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내 5명의 소년들이 각자 청소도구를 들고 계단을 쓸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오랜만에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지훈은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청소한 곳들이 깨끗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학교에 가기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창고에 들렀습니다. 문 앞에 콜라 한 캔과 작은 편지를 놓아두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도울게요. 우릴 혼내지 않고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이정자 할머니는 창고 앞에 놓인 콜라 캔과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할머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콜라 캔을 손에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도 선수 시절 많은 메달을 땄지만 이 작은 콜라 캔과 편지가 주는 감동만큼 값진 것은 없었어요. 그날 오후 학교를 마친 지훈은 약속대로 청소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뒤로는 어제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아이들도 따라왔어요. 우리도 도와도 될까요? 새로운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더 많은 손이 있으면 더 빨리 끝나니까. 그렇게 아이들은 하나둘 청소도구를 나눠 들고 아파트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할머니의 지도에 따라 점점 능숙해졌어요.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구역을 나누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설명하고 효율적인 청소 방법을 안내했죠. 지훈아, 넌 사람들을 이끄는 재능이 있구나. 할머니가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문제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청소를 마친 후 할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창고 앞 벤치에 둘러앉아 빵과 주스를 나눠 먹으며 할머니는 유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유도의 기본 원칙은 유란다. 부드러움이지.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상대의 힘을 그대로 받아 돌려주는 거야. 강함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흐름을 타는 거지.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희에게도 유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한 아이가 신나게 요청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이 있단다. 이 기술은 절대 남을 해치는 데 쓰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간단한 유도 동작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균형 잡는 법,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구르는 법,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법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말썽을 일으키던 아이들이 청소를 돕고 할머니에게 유도를 배우는 모습이 신기했던 거예요. 한 주민이 지나가다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정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냥 마음을 놓을 자리를 한번 만들어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주민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미소에서 깊은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 전체 대청소를 계획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할머니를 돕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청소구역을 나누고 필요한 도구를 나눠주었습니다. 오늘은 화단과 놀이터를 집중적으로 청소하자꾸나. 요즘 그곳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단다. 아이들은 열심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화단에 잡초를 뽑고 있었어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예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어린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도와도 돼요. 지우는 작은 빗자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럼 함께 하자.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청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른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함께 청소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할머니의 일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아파트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집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술을 마셨지만 지훈이 달라진 모습에 어느 날 물었어요. 너 요즘 뭐 하는 거냐? 학교에서 전화 안 오더라.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청소 돕고 있어요. 유도도 배우고 있고요. 아버지는 놀란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조금씩 술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화창한 토요일 아침 아파트 단지는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변화가 오늘 하나의 큰 행사로 이어지게 되었죠. 우리 아파트 대청소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우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벌써 여러 주민들이 청소도구를 들고 모여 있었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이미 관리사무소 앞에서 청소도구를 나눠주고 구역을 배정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잘 왔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습니다. 너는 오늘 내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 담당이구나.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담배를 피우고 장난을 치던 친구들이 이제는 청소 장갑을 끼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 사이에 새로운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반 아이들, 심지어 선배들까지 함께 하고 있었죠. 야, 지훈아. 친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놀이터 구역인데 어디부터 시작할까? 지훈은 놀이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래사장, 미끄럼틀, 그네, 벤치 등 여러 공간이 있었죠.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했습니다. 우선 팀을 나누자. 2명은 모래사장, 3명은 놀이기구, 나머지는 주변 청소. 1시간 후에 다 같이 모여서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거야.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놀이터 주변을 청소하기로 했어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조심스레 울타리 주변에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쌓인 낙엽들, 과자 봉지, 음료수 캔, 심지어 녹슨 자전거까지 발견했죠. 이걸 어떻게 치우지? 지훈이 자전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뒤돌아보니 평소에는 말도 걸기 어려웠던 3학년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둘이서 힘을 합쳐 자전거를 옮겼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너 요즘 이런 활동 많이 한다며? 학교에서 소문 좀 났더라. 선배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할머니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할머니 예전에 유도 국가대표였다면서. 대단하시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는 건 유도만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도 가르쳐 주세요. 함께 일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선배와 지훈, 그리고 다른 친구들 사이에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서로 다른 무리로 나뉘어 갈등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파트 관리소장이 음료수와 간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모여 잠시 휴식을 취하며 서로의 성과를 나눴죠. 놀랍네요, 정말. 관리소장이 감탄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청소에 참여한 적은 없었어요. 이정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보다는 아이들 덕분입니다. 특히 지훈이가 큰 역할을 했지요.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지훈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어요. 칭찬을 받는 것이 아직 어색했습니다. 오후에는 더 많은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지훈의 아버지도 잠시 나와 자신이 사는 동 주변을 청소했어요. 지훈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놀랐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대청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몇 년 만에 가장 깨끗한 모습이 되었어요. 관리사무소 앞 광장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나누어 먹으며 오늘의 성과를 축하했죠. 이정자 할머니는 광장 중앙에 서서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사실 깨끗한 환경만큼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한다는 마음 아닐까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할머니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정자 할머니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 할머니가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넌 그럴 자격이 충분해. 그 말에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처음으로 느꼈어요. 지훈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실 입구 근처를 지났습니다. 예전에 친구들과 모여 담배를 피우던 그 장소였죠. 이제 그곳에는 담배 냄새 대신 깨끗한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지훈의 마음처럼 깨끗해진 것 같았어요. 날이 갈수록 아파트 단지는 변화했습니다. 지하실 한켠에 버려진 담배 꽁초와 쓰레기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이제 청소도구와 물티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예전에 소년들이 장난치며 웃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대신 그들은 주말마다 아파트 주변을 청소하고 이정자 할머니에게서 유도의 기본기를 배우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의 삶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문제아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지훈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성적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의 눈빛이 달라졌죠. 예전의 분노와 불안은 사라지고 대신 차분하고 단단한 눈빛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지훈은 이정자 할머니와 약속한 대로 아파트 앞 작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히 유도의 심화 기술을 가르쳐 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준비됐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동안 기본 동작을 반복 연습한 덕분에 이제는 꽤 익숙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새로운 기술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받아치기를 배울 거야. 상대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 더 강한 힘으로 돌려주는 기술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란다. 지훈은 진지하게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제 유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철학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하되 해치지 않는 방법,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방법, 그리고 균형을 잡는 방법까지. 유도에서 배운 모든 것이 지훈의 일상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연습을 마친 후 지훈과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할머니는 물병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많이 성장했구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물을 마시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아니란다. 내 안에 있던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한 거야.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그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지.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아버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요즘은 술을 마시는 횟수가 줄었고 가끔은 지훈에게 유도 연습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말썽을 부렸는데. 이정자 할머니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내 나이였으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 그것도 따뜻한 손길 하나가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있단다.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죠. 할머니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아, 너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유도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아이들도 가르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할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멋진 꿈이구나. 그날 오후 지훈과 친구들은 할머니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청소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어요. 주민들은 이제 아이들을 보면 반갑게 인사했고 가끔은 간식도 건네주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할머니가 문득 말했습니다. 거품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만 마음은 오래 남는단다. 지훈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예전의 자신처럼 화려하게 반짝이는 행동들은 거품처럼 사라지지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담임 선생님과 얘기했는데 내가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더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좋은 분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지만 지훈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아버지와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할머니, 내가 한번 인사드려야 할 것 같다. 지훈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토요일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정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유도교실 마이너스 누구나 참여 가능 할머니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는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첫 수업날 지훈은 할머니의 조수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전에 자신처럼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특히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할머니와 지훈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넌 정말 많이 자랐구나. 지훈은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은 어쩐지 더 강인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거품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만 마음은 오래 남는단다. 이제 지훈은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불만은 거품처럼 사라졌지만 할머니가 심어준 마음의 씨앗은 평생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이었죠. 지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깨끗한 하늘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